금리 인상 마지막 고비를 이제 넘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 3월 미국에서 금리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세 가지를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역대 2007년 이후로 역대급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역대급 부채라는 것이다. 미국의 부채. 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셧다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남은 것은 돈이죠. 자, 그래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냐? 지금은 이스라엘과 또 전쟁이 또 이어지고 있고 셧다운이라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미국채. 자, 이거 부채를 지는 겁니다. 돈을 지금 채권도 우리가 직접 자본 조달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간접 자본 조달이라고 그러고, 자, 이것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미국의 셧다운 문제도 있고 전쟁 자금.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급등. 그러니까 채권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 여러분들 채권이 이렇게 있어요. 채권을 이렇게 발행합니다. 그러면은 채권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자율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이자율.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발행 이자 혹은 쿠폰 이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이 시장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채권에는 두 가지 금리가 있습니다. 이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있어요. 몇 퍼센트. 그리고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장 가격의 시장 금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쿠폰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자 부담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셧다운도 걸려 있고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미국은 금리를 못 올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셧다운이 없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스라엘도 전쟁을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채권을 발행을 안 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9월달 지난달이죠.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올랐다고 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0.3%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0.3%죠.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통계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통계 조작. 저도 이건 통계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통계 조작을 했냐? 네, 연준입니다. 미국 정부와 관계없어요. 연준이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연준에서의 의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금리 인상이 명분이 맞다. 자,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연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자산가치 하락입니다. 자산가치 하락. 자산가치 하락을 통해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하락을 통해서 저가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연준의 목표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통계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 국채가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소매 판매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 조작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데 소매 판매 기업들, 소비재 기업들은 왜 주가가 계속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통계랑 현실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미국 소비 지출 탄탄하다는데 소매업체 주가는 연저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추락하고 있어요. 신저점을 지금 계속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 달에 보시면은 아까도 보셨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9월을 보시면은 자, 9월 달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시장의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매 판매들이라든가 소비재는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것 같아요? 하나는 있습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는 지금 소매 판매가 급등을 하고 있다. 소매 판매. 자, 또 하나의 이면은 뭡니까? 이거는 주가입니다. 소매 판매 기업의 주가. 소매 판매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되냐? 최저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우리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통계는 무엇이다? 조작이 가능하죠. 또 하나의 통계는 무엇입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지표입니다. 주가는 무엇이죠? 미래를 반영하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 주가란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앞으로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매출과 순이익에 대한 영향을 미리 반영하는 거고, 통계라는 것은 지난 과거의 일을 이것을 통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뿐이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만약 통계 조작이 아니라면요, 앞으로는 소매 판매라든가 소비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디플레이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 초쯤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년 3월에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자, 최근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쪽에서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을 폭발시켰다는 겁니다. 미사일로. 그래서 병원 폭발 직후 하마스의 내부 감청을 했습니다. 미국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 보면 이제 하마스 대원이라고 있죠. 네, 하마스 대원이 얘기를 합니다. 자, 하마스 대원,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 봤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 봤대요. 무슨 미사일인데 그러냐? 그래서 보니까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하드 소행이랍니다. 지금 하마스 대원이 얘기한 겁니다. 감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 대원이 얘기를 하기를 무장단체인 하마스 대원이 또 다른 무장단체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하드의 소행이라는 거라고 지금 본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사일은 병원에 떨어진 미사일은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걸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를 얘기했는데, 자, 하마스 대원이 실토를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면서 이거는 지하드 소행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미사일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떨어진 미사일이 지하드 미사일이다. 그래서 미사일의 이 파편을 본 겁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떨어졌죠. 이번에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을 공격을 했다. 그런데 하마스 대원이 보니까 이 파편을 본 거예요. 미사일 파편을 보니까 이스라엘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거라고 했죠? 아까도 보셨죠? 네, 지하드 미사일일 거랍니다. 이슬라믹 지하드 미사일. 그래서 내 병원 뒤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로켓을 쏜 것 같다. 왜 공동묘지가 있는 묘지에서 쐈는데 이것이 병원에 맞게 됐냐 보니까 이게 오발이 돼서 떨어졌는데 병원 바로 뒤에 보면은 이슬라믹 지하드의 기지가 있답니다. 여기가 지하에 지하에 숨겨놓은 기지가 있대요. 근데 기지 안에 있답니다. 지금 여기 떨어진 병원이 뭡니까? 알라홀릭 병원이라는 거죠. 이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기지 안에 있어요. 지금 자꾸 정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우리를 사례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군 소행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죠. 파편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셧다운,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너무 높다는 거다. 연준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 그 다음에 통계상으로 소매 판매는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매 판매 기업의 주가는 최저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통계 조작이 아니면은 자, 앞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는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군에 있는 병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리홀리 병원에 쐈던 미사일은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 이슬라믹 지하드에서 잘못된 오발이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팩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은행은 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점증하는 대뇌의 불확실성에 매파적 동결하니까 1대5가 나왔다고 해요. 1대5. 5가 뭡니까? 이 매파죠. 1은 뭡니까? 이 비둘기파입니다. 둘 다 새예요, 새. 예, 하나는 매는 이제 좀 강하죠. 비둘기는 평하죠. 그러니까 매파는 강경파, 비둘기파는 온건파고, 온건파인 비둘기파는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 네, 이 동결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비둘기고, 5명은 여기는 이제 인상을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매국노적인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저는 왜 지금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국민들은 지금 이전에다가 숨 넘어갈 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은 매파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미국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나서 미국과의 금리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 간략하게 한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은 이겁니다.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연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끝났다. 내년 1월 달 되면 아까도 보셨던 소매 판매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